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경외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뉴로 설전입니다. 오늘은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척추 치료의 비수술적 치료가 중지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스크 질환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의 하나인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접 사용하는 기구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이 기구, 그리고 신경성형술에 사용하는 실제 기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수술할 정도가 아니거나 또는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름처럼 신경을 성형해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신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술은 아닙니다. 디스크와 신경 간의 유착이 심하거나 또는 협착증에서 신경 자극 증상이 심할 때 신경과 주변 조직 간의 유착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진행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약물 주입을 통해서 신경 차단술의 효과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국소 마취만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은 10분, 20분으로 짧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직접 시술 과정을 기구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환자의 척추가 있고 꼬리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고 꼬리뼈로 보시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갈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직접 가느다란 관이 직접 꼬리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 중간 디스크 레벨까지 카테터의 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터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이쪽으로 휘어지기도 하고 반대편으로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둘 다 시술이 가능하고 이렇게 관이 길기 때문에 그 위쪽 디스크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뼈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양쪽 신경공까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유착을 풀어줄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약물 주입을 통해서 신경 차단술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시술 사진을 보여드리면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삽입을 하고 시술을 진행하게 되고 가느다란 카테터가 진입하여 막혀있는 부분으로 진입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카테터 끝부분에 풍선으로 넓혀주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 신경공 협착이 심할 때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 주변으로 약물을 주입해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의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좁아진 공간 내에서 풍선으로 확장시켜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경성형술과 풍선 신경성형술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선 신경성형술은 말 그대로 신경성형술을 하는 것 같으나 시술 중간에 풍선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인데요. 신경공 협착이 심할 때 다리로 가는 신경 주변에서 풍선을 확장시켜서 협착을 풀어줄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신경공 협착이 심할 때 풍선을 통해서 조금 더 넓혀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풍선 신경성형술은 척추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요. 풍선을 넓혀주는 동안에 환자의 다리나 허리 쪽에 신경 자극 증상이 심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할 경우에 척추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성형술의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디스크 또는 협착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유착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약물 주입을 통한 염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눌려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심하지 않거나 수술을 하기 어려운 환자 상태일 경우에는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시술의 효과는 환자분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경성형술 이후에 수년 동안 전혀 증상 없이 일상생활 가능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부작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드문 부작용 중에 하나인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드물지만 카테터가 들어가면서 일부 혈관을 손상시킬 경우에 경막 외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경차단술은 다리로 가는 특정 신경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신경성형술은 다리로 가는 특정 신경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에도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가 보통 요추 3번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을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신경차단술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성형술의 경우는 당일 입원하여 당일 시술을 진행하고 약 2~3시간 정도의 침상 안정 후에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선 신경성형술의 경우에는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척추 마취 이후에 다리 힘이 풀리는데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취제, 소염제 등의 성분이 신경 주변으로 약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 빠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 등을 삼가시는 것이 좋고, 일상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걷기 운동 정도는 가능하시고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의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뉴로 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